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움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자랑스러운 한국의 제품들은 한류 붐을 타며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한국산 의료용품, 즉석식품들이 불티나게 수출되고 있죠. 또 전 세계에선 병동이 부족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은 뛰어난 시스템과 의료진 덕분에 그런 위기 없이 빛이 나는 K-방역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몰랐었지만 한국의 뛰어난 건축 기술도 이번 위기에서 큰 공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압병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의 건축 기술력은 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난 편으로 이번에 경북 문경시 서울대병원 인재원에 들어선 음압병동 24개를 새롭게 지었는데 그 기간은 단 22일.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기존 병동을 개조한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건물을 불과 3주 정도 만에 지은 겁니다. 정말 굉장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한국이 이렇게나 빠르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그건 바로 모듈러 공법 덕분이었습니다. 모듈러 공법은 스마트 건설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한 뒤 공사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인데요. 시공을 맡은 코오롱 글로벌은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감염병 환자 치료에 최적화된 설계를 구상한 뒤 모듈러 공장에서 2주 만에 음압 병실을 무려 24개나 완성했습니다. 이후 현장 조립에 필요한 시간은 단 3일. 게다가 효율성 면에서도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듈러 병동은 현재 1층에 건설됐지만 기술적으로도 8층까지 쌓을 수 있어 추가 건설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사실 한국은 옛날부터 건축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때 한국의 건축 시장은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정도에서만 인정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규모 국가 인프라부터 한 국가의 관광 명소까지 책임을 지면서 한층 더 깊고 넓어진 스펙트럼을 자랑합니다. 또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지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는 건축물들을 만들어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라며 찬양하고 있다는데요. 그 건축물들은 바로 세계 각국을 대표하고 있는 랜드마크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세계 최고의 호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과 타이베이 최고의 마천루, 타이베이 101, 두바이의 심장 부르스 할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 점프대인 마카오 타워까지 그 건물도 한국이 만들었다고 싶은 엄청난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 모든 나라에서 불가능하다 했지만 한국은 건축 기술의 끝판왕을 보이며 엄청난 성과를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영상 집중해서 보시죠.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죠. 만약 누군가가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대신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100억을 줄 테니 지금 당장 나랑 똑같은 조각상을 만들어라 한다면 어차피 안 되는 일에 헛수고하지 않고 당연히 거절하는 게 나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사부터 한국은 이런 당연함을 깨고 모두가 안 된다고 말했던 건축물들을 보란듯이 성공시켜 전 세계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까지 이어져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9년 전 카타르에서 장미와 똑같은 모양의 건물을 지어달라는 어이없는 부탁을 했을 때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손사래를 쳤는데요. 한국의 기업만은 예외였습니다. 중동의 사막은 소리 없는 건축 전쟁터입니다.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산유국들이 든든한 오일머니를 장전하고서 국력 과시를 위해 높고 이색적인 건물을 앞다퉈 짓고 있죠. 829.84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스 칼리바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것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한 비정형 건축의 대가 자하 하디드가 중동에서 잦은 러브콜을 받았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중동 페르시아만의 젊은 국가로 매우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웃 국가들이 오일머니를 펑펑 써대며 너도 나도 이색적인 건물로 돈자랑을 하고 있을 때 유전이 없었던 카타르는 오랫동안 어업과 진주 채취에 의존했죠. 때문에 카타르는 상대적으로 주변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 빈곤을 겪었고 그로 인한 열등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면서 카타르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이후 고작 270만의 인구에다가 경기도보다 작은 국토를 보유했음에도 1인당 GDP는 10만 달러를 훌쩍 넘기며 세계에서도 순위권을 다투는 부국으로 급성장했죠. 그리고 카타르는 마치 한풀이를 하듯 돈을 미친 듯이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인 도하를 중심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고층 빌딩들이 들어섰지만 카타르는 자신들의 상징으로 내세울 만한 랜드마크가 없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에 카타르의 공주이자 박물관청 수장인 세이카 알 마이샤는 세계적인 건축가인 장 누베를 초청해 역사상 유례없는 그리고 불가능한 형태의 빌딩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장 누벨에게 단순한 쇼케이스가 아닌 카타르의 고대와 현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사막 장미 샌드 로즈였습니다. 사막 장미는 해양 사막 지형에서 볼 수 있는데 모래에 갇혀있던 해수가 증발하면서 모래와 미네랄이 엉켜 장미 모양의 결정체로 굳어지는 경우로 그 모양은 매우 아름답죠. 하지만 사막 장미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독특한 설계에서 비롯된 터무니없이 높은 시공 난이도 때문에 예상 공사 기간만 10년을 잡았고 수많은 글로벌 건설사들은 섣불리 이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카타르에서도 무려 3년에 걸친 엄격한 심사 끝에 하나의 시공사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굴지의 한국 기업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1979년 도하 호텔 및 회의센터 공사로 카타르에 첫 진출한 이후 라스라판 발전 담수 프로젝트와 3조 원 규모의 카타르 국영 비료 공장 건설 등 총 20건 92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죠. 이렇게 신뢰를 기반으로 포기를 모르는 현대건설이었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시공 직후 곧바로 많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먼저 바다 옆에 위치한 현장은 70에서 80%가 넘는 높은 습도와 중동 지역 특유의 50도가 넘는 폭염 등 열악한 환경으로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들었죠. 게다가 이런 환경 속에서 평균 180kg에 육박하는 패널을 운반하고 설치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땀과 노력을 엄청나게 쏟아야 했습니다. 또 약 4만 명에 달하는 다국적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다 보니 안전보건 표시도 다국어로 번역해 동시에 게시하고 안전관리 직원들도 다국적으로 배치해 의사소통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더 큰 문제가 있었죠. 너무나도 독특한 건물 디자인 때문에 수천 장의 도면을 하나하나 해독해야 했고 직선이 하나도 없는 건물이라 실제로 구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굴의 한국인 현대건설은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각각의 곡선을 철골 뼈대로 이어붙이는 전공법을 선택한 건데요. 철골로 사막 장미 모양의 구조체를 세운 뒤 공장에서 특별 제작한 콘크리트 패널을 이어붙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꽃잎을 형상화하는 원반은 총 316개에 달했고 316개의 원반을 만들기 위해선 7만 6천 장의 콘크리트 조각을 현장에서 직접 끼워 맞춰야 했죠. 이는 엄청난 고난이도의 퍼즐 맞추기였는데요. 여기에 현대건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모양도 크기가 제각각인 콘크리트 패널을 제작하기 위해 3,600개 몰드들이 섞여서 헷갈리지 않도록 패널마다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바코드를 찍으면 어떤 부분과 조립해야 하는지, 몇 번 원반의 어느 부분인지를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현대건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법을 찾아가며 건물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가벼운 외장재 대신 총 무게 3,000톤에 달하는 7만 6천 장의 패널을 굳이 콘크리트로 만든 것은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콘크리트 패널의 두께는 4에서 6cm로 얇은데요. 통상 콘크리트를 양성할 때 철근을 넣어 강성을 높이지만 얇고 곡면이라 철근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섬유 보강 콘크리트를 썼고 콘크리트에 유리 섬유를 섞어 강성을 높였습니다. 또 카타르 사람들이 좋아하는 돌처럼 굳은 사막 장미의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해 모래색을 입힌 콘크리트를 쓴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부분은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박물관의 역동적인 형태를 완벽히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죠. 이에 현대건설은 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오직 현대건설만의 최신 기술인 3D 빔이 도입됐습니다. 3D 빔은 건물의 정보를 담고 있는 디지털 모델로 이 기법을 도입해 건축물이 생산되고 폐기될 때까지의 모든 정보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설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고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까지 탁월했죠. 게다가 운영 중 설비 교환 시기를 알려주거나 에너지 소비량이나 단열 성능을 높여 쉽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공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건축물의 3분의 1을 사전 건축물로 제작해 4개월간의 품질 테스트를 거쳐 기술적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웠던 현장에서 현대건설은 무제의의 2천만 시간을 달성해 발주처에서 무제의의 인증서를 수여받았고 시공이 까다로운 비정형 건축물 설계를 완성도 높은 시공으로 마무리해 두터운 신임까지 얻는 성과도 이룩했습니다.
최종 완공까지 걸린 시간만 총 8년. 그렇게 탄생한 완성된 건물은 놀라움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장 노벨 건축가는 개관식에 참여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 엄청난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유토피아적인 건물이라고 자신합니다.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3차원에서 전시물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21세기 박물관입니다. 무엇보다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랜드마크를 가지지 못해 한을 품고 있던 카타르에서도 이제 사막의 장미라는 랜드마크를 가지게 됐습니다. 카타르 국립박물관은 사막의 장미라는 별칭에 걸맞게 멀리서 보면 건축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한 외관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매혹돼 방문하게 된 외국인 관광객들은 오길 잘했다며 뿌듯해하죠. 이제 카타르에서 현대건설의 위상은 국민 기업이라 할 정도입니다. 현재 현대건설은 알마하 유아청소년 의료센터와 알브스탄 도로공사 등 총 20억 달러 규모의 공사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6,130억 원 규모의 루사일 프라자 타워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해 10개월 동안 시공하며 또 다른 카타르의 랜드마크를 짓고 있습니다. 예상 기간만 34개월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또다시 같은 기업에 그것도 단독으로 맡기는 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현대건설이 보여준 수준 높은 기술력과 신뢰도를 통해 가능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동에서의 한국 기업 돌풍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건설업은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갈 수도 바이어를 초청할 수는 없었지만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 K건설은 결코 멈추지 않았죠. 모두가 절대 안 된다고 해도 K건설은 더욱 세계 곳곳에서 활약해 어메이징 한국이라며 극찬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한국의 위험을 드높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건설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